예, 일본 선거 결과 살펴보기 전에 잠깐 홍콩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송환 반대 집회가 벌써 7주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정인환 특파원 연결했습니다. 정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베이징입니다. 예, 홍콩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격화되고 시위 양상이 달라지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집회가 있었죠. 지난 6월 9일에 네. 첫 집회가 시작이 돼서 그때 10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예.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200만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 행사를 기획한 게 민관인권전선이라는 홍콩 시민단체 연대체인데 예. 그쪽에서 기획한 세 번째 대규모 집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예. 뭐 그 사이 물론 크고 작은 주말 집회가 계속 이어져 왔죠. 어제도 행진 자체는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예. 행진 구간을 경찰이 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행진을 짧게 제한을 하니까 시위대가 그냥 쭉 간 거죠. 예. 쭉 가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했는데 예. 특히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국 정부 연락사무소 앞으로 몰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중국의 뭐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 거기서 시위대가 직접 중국 정부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아하. 반중구호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에 새기기도 하고 건물 정문에 걸린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색 페인트를 던지기도 하고요. 예. 반송중 시위가 본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를 겨냥하는 예. 것으로 진화했다. 이런 걸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좀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예. 홍콩 경찰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이상하게도 시위 당시에 현장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게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평소에도 경비 병력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시위대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 1일에도 예.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 맞아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입법회 의사당 점거 시위 때도 예. 홍콩 경찰이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철수해버리면서 시위가 어떻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어떻게 예. 얘기하면 과격하게 예. 흘러가도록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좀 있었죠. 여튼 이날도 어제도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경찰 진압이 임박해지면서 예. 시위대가 자진 해산해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중국을 대표하는 곳에 그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네네. 그럼 시위가 좀 중국 쪽을 겨냥한다. 반중 시위화한다. 그걸 약간 유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도 은연중에 좀 내비치신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바로 예. 중국 국무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 신문판공실이 대변인실인데 예. 신문판공실에서 직접 이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사무소 시위 벌인 것에 대해서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아하. 또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홍콩 자치, 그 근간을 건드리는 행위다. 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 성명을 내놨고요. 관영 매체들도 오늘 아침 일제히 예. 국가와 민족과 인민을 욕보인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예.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지금 홍콩 행정부를 수반으로 하고 있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사실 사태가 지금 7주째 접어들도록 수습할 능력을 보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아,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예, 사실 딱 부러지게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 2014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산혁명이라고 예, 기억들 우산혁명. 하실 텐데 예, 79일 동안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었죠. 예,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예, 그때도 중국 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해방군을 투입한다 뭐 이런 설이 좀 나돌긴 했는데 설에 예. 그쳤습니다. 음, 뭐 법적으로만 따지면 홍콩 기본법
또 중국 헌법에 따라서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면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외교적 파장을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홍콩 반환의 대전제인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중국 정부가 사방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예. 일국양제는 비단 홍콩뿐 아니라 마카오나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중국 정부가 삼고 있는 것이어서 예. 그런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12대 요구와 중국 당국의 이제 정치적인 셈법 그 예.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시위 끝나고 가는 평화롭게 시위를 마치고 가는 시위대를 향해서 백색 테러 비슷한 폭력 상황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 백색 테러입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어젯밤 한 10시 30분쯤 대부분의 평화로운 시위대가 시위를 마치고 귀가를 했고요. 예. 주거지 중심인 것 같아요. 지하철 위안락역에서 예.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미 어제 오후 저녁 6시께부터 이쪽에 이제 흰색 티셔츠 차림을 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예. 9시쯤 돼서 한 1000여 명까지 불어났다고 하거든요. 아. 흰색은 보통 홍콩에서 친중 시위대가 주로 입는 색깔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 10시 30분쯤 돼서 갑자기 역사로 뛰어들어서 예. 해막대와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반송중 시위대가 주로 입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내부로 네, 말씀. 자연스러운 친중 시위대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요. 예. 지하철 내부로 피신한 시민까지 쫓아가서 매질을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현지 언론은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이 괴한들이 삼합해서 폭력 조직 행동대원들로 보인다. 뭐 이런 예. 지적도 있고요. 더구나 그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한참 지나서 폭력배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야 예.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의 늑장 대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일고 있고 예. 또 현장에서 친중파 입법위원이 흰옷 차림의 남성들하고 악수를 나눈 장면이 목격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 예. 친중파 쪽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이런 백색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예.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상황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끝으로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시위가 네네. 7주째 접어들다 보면 애초에 네. 처음에 쟁점이 뭐였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가능하면 전망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독자님들이라면 뭐 예. 사태를 처음부터 잘 봐 오셨을 테니까 예. 잘 아실 텐데 네. 이게 사실은 시작은 지난 2월부터 홍콩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범죄인 인도조례라는 거를 예. 추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 범죄 혐의자를 다른 나라에 요청이 있으면 홍콩에 있는 범죄 혐의자를 그 요청을 한 나라로 송환을 한다 이런 예. 내용인데 이 요청국 가운데 중국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국 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게다가 중국 당국이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홍콩에 있는 반중 활동가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 혐의를 씌워서 송환을 요청하면 예. 홍콩 정부가 그 사람을 송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겠죠. 흥미로운 점은 예. 초기부터 반대 여론에 앞장선 게 예. 홍콩 현지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를 비롯한 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예. 금융을 비롯해서 홍콩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센터인데 예. 만약에 누구라도 홍콩에 있다가 잡혀서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면 그럴 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홍콩의 명성에 흠집을 줄 거다. 홍콩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겠냐.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죠. 예. 예. 여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한 시민사회 반발에 대해서 당국이 전혀 듣지 않고 조례 예.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9일 첫 집회가 열렸고 예. 일주일 뒤에 홍콩 사상 유례가 없는 200만 명, 홍콩 인구가 한 750만 정도 된다면 4명 중 1명이 집회에 참석할 정도로 상황이
급진전을 한 거죠. 강제송환법은 법안 처리가 유예가 된 건가요? 완전히 취소가 된 건가요? 일단 집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예. 홍콩 정부 쪽에서 일단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조례안을 철회하라.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홍콩 당국에서는 사실상 죽은 문서나 다름없는데 예. 뭘 그러냐. 이런 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 지금 세 차례 어제까지 세 차례 저 대규모 집회를 기획했던 민관인권전선 쪽에서는 8월 31일에 또 대규모 집회 예고해놨고 10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 31일은 2014년 우산혁명을 촉발시킨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나온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홍콩 시민사회는 입법회도 그렇고 특히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라는 요구를 내걸었는데 전인대 상무위에서 그냥 간선제로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산혁명이 촉발됐습니다. 그날 또 대규모 집회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고요. 10월 1일은 중국 건국절이죠. 70주년 맞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그날 또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시작이 돼서 가을의 한가운데까지 집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정인환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